본 교육자료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제작한 것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거나 운영하려는 기업에게 공정거래 자율준수의 중요성을 알리고 소속 임직원들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등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입니다. 본 교육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목적과 성격, 도입 요건 등을 이해하기 쉽게 소개하고 CP 등급 평가를 포함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자율준수 확산 지원 활동들을 안내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본 자료를 통해 보다 많은 기업들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취지와 목적 등을 이해하고 이를 도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장부터 본격적인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교육은 다음의 5가지 목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목차인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소개에서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하나인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목적과 취지 등을 제시하고 해외 및 국내 유사 사례를 함께 소개하며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도입과 운영이 도모할 수 있는 사회적 효과에 대해 다루게 됩니다. 두 번째,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도입 요건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해 제시하고 있는 8가지 도입 요건을 소개하고 각 요건들이 기업에서 어떤 형태로 실제 도입 및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간략히 소개합니다. 다음 세 번째 CP 등급 평가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함께 시행하고 있는 CP 등급 평가 제도가 무엇인지 소개하고 본 CP 등급 평가에 참여하여 취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인센티브도 함께 안내합니다. 네 번째, 국내 CP 현황에서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도입 및 평가 현황들을 간략히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CP 등급 평가 업무를 포함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을 위해 수행 중에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함께 소개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CP 소개. 기업에 재직 중인 임직원들이라면 본 화면에 제시된 단어들이 그리 낯설게 느껴지지 않으실 텐데요. 준법 경영, 동반 성장, 정도 경영, 윤리 경영,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기업에서 상당 기간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본 화면에 표기되어 있는 용어 또는 기관들의 이름과 의미를 적어도 한 가지 이상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기 제시된 단어들은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법, 제도, 경영 방식들이거나 이를 집행하는 기관들의 명칭에 해당합니다. 공공기관을 제외한 보통의 기업은 궁극적으로 이윤을 추구하고 성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게 되지만 상당 기간 사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 이윤 추구라는 단순 목적 이외에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 노력의 일환으로 준법 경영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까지 다양한 형태의 경영 방식을 도입합니다. 제시된 용어들은 기업의 사회적 가치와 준법 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기준이자 개념에 해당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며 규제하는 정보기관에 해당합니다. 본 자료의 용어들은 각각 독립적이고 독창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지만 기업의 사회적 가치와 준법 경영 추구라는 공통의 방향성도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중 준법 경영에 주안점을 둔 개념이 바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상위 개념인 컴플라이언스에 해당합니다. 컴플라이언스를 단어 그대로 해석하면 법 또는 명령 등의 준수 또는 따름이라 정의되는데 이를 통해 컴플라이언스와 공정거래 자율준수와의 관계를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준법과 윤리 등에 기반한 법과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컴플라이언스가 기업에 도입되고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컴플라이언스의 한 범주로 본 자료에서 소개하려고 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즉 CP가 있습니다. 특히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CP는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실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제도에 해당될 것입니다. 본 자료에서는 컴플라이언스의 가장 중요한 축이라 볼 수 있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CP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본 자료에서는 편의상 공정거래 CP로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공정거래 문화를 조성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 CP에 관한 근거를 2001년부터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CP를 기업들이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제정하고 운영하는 교육 및 감독 등의 내부 준법 시스템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의 필요성, 임직원이 업무 중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CP라고 하는 제도 속에서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CP이며,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는 기업은 자연스레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가 확산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여기서 제시한 공정거래 관련 법규라고 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관하고 있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자 약칭 공정거래법을 포함하여 가맹사업법 또는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규 일체를 뜻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규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심결, 법령 메뉴의 위원회, 소관 법령 메뉴를 선택하시면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 CP는 2001년 공정거래 자율준수 규범이 제정되고 선포된 이래 매년 CP를 도입한 기업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06년에는 CP의 운영 실정을 평가하여 등급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한 CP 등급 평가 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10년부터 CP 등급 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CP 등급 평가에 대한 평가 신청 수수료를 별도로 기업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CP 등급 평가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의 안내 자료가 제작되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누리집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공정거래 CP는 그 형태와 내용이 완전히 동일하진 않지만 보다 큰 컴플라이언스라는 제도로서 다양한 선진국에서도 CP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교육에서는 아래 4가지 국가의 사례들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미국의 경우 대법원 연방향형 기준에 CP가 양형시 고려 요소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양형 기준이라는 용어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법관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형량 차이가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범죄의 유형별로 지켜야 할 형량의 범위를 정해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을 대상으로 한 재판에서 범죄 사실이 확인되어 형을 정할 때 CP의 도입과 운영 성과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CP의 도입 여부를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미국은 CP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호주의 경우 ACCC, 한국말로 번역하면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가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처럼 경쟁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AS 3808-2006이라고 하는 호주만의 CP를 별도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나아가 호주의 ACCC는 CP의 운영 성과 등을 감안하여 카르텔 행위자가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법 집행 시 민사적 책임 일부의 면책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캐나다는 법령에 명시적으로 마련하고 있진 않지만 캐나다 경쟁당국에서 1997년 기업 CP 혐오를 발간하고 CP의 운용을 적극적으로 독려하면서 이를 법 집행에도 반영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쟁당국은 형사사건의 경우 효과적인 CP 운용의 성과를 이유로 검찰총장에게 구형량 감면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으며 비형사사건은 법원이 CP 운영 성과에 따라 배상금액의 감경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도 CP가 잘 활성화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싱가포르의 경우 경쟁 및 소비자위원회라고 하는 정부기관에서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와 유사하게 경쟁 정책 및 소비자 보호 문제와 관련하여 법 집행과 정책 추진을 담당하면서 CCP라고 하는 총 4가지의 CP 요건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경쟁 및 소비자위원회가 제시하는 CCP를 기업이 효과적으로 수행하였다면 경쟁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여 시 감경에도 인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에 있는 기업들에게는 CP의 실효성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자료에서 소개하고 있는 해외 사례들은 매년 세부적인 정책 방향이나 효과 등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으니 이 점 이해 참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도 공정거래 CP와 유사한 제도들이 있을까요? 네. 공정거래 CP와 완전히 유사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준법 경영이라는 큰 범위의 개념에서 본다면 다음의 제도들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준법 감시인과 준법 지원인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금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서 금융사 지배구조법 및 상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제도는 금융관련법 및 상법에 따른 준법 통제와 내부 통제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업무를 총괄하기 위한 자를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이 제도에 따라 임명된 자는 준법 감시인 및 준법 지원인의 지위를 얻어 금융 관련 법률과 상법을 준수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업무를 총괄하게 됩니다. 준법 감시인과 준법 지원인 지정 여부는 개별 기업의 공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관심이 있는 기업이 있다면 제도 운영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함께 운영하고 있는 소비자 중심 경영 CCM 제도가 있습니다. CCM은 기업의 모든 경영활동에 소비자 권익 증진 의지 등을 반영하여 구성하고 개선하고 있는지 심사하여 인증하는 제도로서 아마 컴플라이언스 제도를 잘 모르는 분들에게 많이 익숙한 제도일 것입니다. CCM 인증을 받게 되면 기업은 서울특별시 주관 공공입찰에 가점을 부여받는 등의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고 CCM 로고를 홍보에 활용하여 기업의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CM 외에도 동반성장위원회와 함께 동반성장협약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반성장협약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정한 거래 절차를 유지하고 상생협력을 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일정한 운영실적평가를 통해 동반성장협약을 운영 중인 기업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역시 내부 통제 및 준법 경영이라는 큰 범위에서 함께 다뤄질 수 있는 제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본 자료에서 소개한 유사 제도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개별 제도의 주관기관 누리집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들이 공정거래 CP를 도입하고 운영하게 되면 어떠한 장점이 있을까요? 공정거래 CP 제도 도입과 운영에 따른 장점은 크게 기업, 시장, 정부 세 가지 관점에서 구분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업 입장에서는 공정거래 CP라고 하는 내부 준법 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소속 임직원들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며 자연스레 준법의식이 내재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법 위반 행위 발생 가능성도 최소화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당연히 법 위반에 따른 소송 비용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부처의 처분 대응 등에 소요되는 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CP 운영 성과를 홍보에 활용하면 공정거래를 스스로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의 이미지를 자연스레 구축하게 되어 이 역시 기업의 대외 이미지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게 됩니다. 기업들의 공정거래 CP 도입은 국내 시장 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기업 스스로 공정하게 거래하게 되며 준법 경영이라는 틀에서 경영 환경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국내 경제 상황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거래들이 투명해지고 예측 가능해지는 등의 기업 체질 개선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CP를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이 늘어날수록 계약 또는 거래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담보되고 거래 상대방에게도 공정거래 CP 도입이 자연스럽게 권장될 수 있으므로 국내 경제의 공정거래 준수 문화가 보다 보편적으로 확립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한 정부 입장에서도 과도한 사후 제재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기업이 불공정한 거래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하여 시정 조치 등을 하게 되면 조사 진행 중에 적지 않은 행정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이 제기하는 소송에도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더 많은 행정력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하지만 공정거래 CP를 많은 기업들이 도입하게 되면 불공정 거래 행위가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되어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한 정부 당국이 행정력 투입을 상당 부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절감한 행정력은 국내 경제 개선과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 개발이나 제도 개선에 집중하여 투입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공정거래 CP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8대 요소를 중심으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부여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기업이 공정거래 CP를 도입하였다고 판단하기 위한 8가지 요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공정거래 CP 도입 요소는 종전에는 7가지였으나 2019년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전면 개편하여 지금의 8가지 도입 요소를 확정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이러한 8가지 도입 요소를 충실히 구축하고 운용하고 있다면 공정거래 CP를 제대로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8가지 도입 요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럼 공정거래 CP 도입의 8대 요소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CP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입니다. 기업의 임직원들이 공정거래 CP의 의미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사항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를 지키고 이해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가 기업 내부에 미리 마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공정거래 CP를 운영하기 위해서 내규, 기준, 지침, 가이드라인 등의 형태로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구체적이고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최고 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공정거래 CP가 아무리 유용한 제도라고 하더라도 기업에서 가장 큰 권한을 가진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CP는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공정거래 CP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최고 경영자가 공정거래 관련 법규에 대한 자율준수 의지와 방침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기업의 CP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고 경영자가 CP 도입과 운영을 지원하는 방법은 예산과 인력의 지원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CP 운영을 담당하는 자율준수 관리자가 임명되어야 합니다. 기업의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 등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기업 내 공정거래 CP 도입과 운영을 총괄할 자율준수 관리자를 임명해야 하며 자율준수 관리자에게 공정거래 CP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책임과 권한 등을 부여해야 합니다. 즉, 사실상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준하는 권한을 가지고 기업의 CP 운영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자가 자율준수 관리자로 활동하는 것으로 상법상 임원에 해당하는 자가 이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자율준수 관리자는 앞서 다른 유사제도에서 소개하였던 준법 감시인 또는 준법 지원과 일부 유사한 측면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자율준수 관리자는 공정거래 CP 업무를 고유하게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업의 운영 사정에 따라 자율준수 관리자가 준법 감시인, 준법 지원인, 감사 등을 겸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네 번째로 자율준수 편람을 제작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자율준수 편람이라는 용어가 조금은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자율준수 편람은 기업 임직원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 또는 지침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편람을 자율준수 관리자의 책임하에 작성되어야 하며 그 내용에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CP 기준과 절차, 법 위반 또는 준수 사례, 기타 공정거래 CP 준수에 참고할 만한 정보 등이 충실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임직원들이 이 자율준수 편람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으려면 활용이 간편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정거래 CP를 운영하고 있는 상당수의 기업들은 자율준수 편람을 책자로 제작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웹 콘텐츠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웹툰이나 체크리스트 등 쉽고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가 콘텐츠를 제작하여 공정거래 관련 법규가 낯선 임직원들이 편람의 내용을 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 교육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앞서 소개한 CP 기준과 절차의 마련부터 자율준수 편람의 제작까지 도입을 순차적으로 도입하였다 하더라도
기업 소속 임직원들이 공정거래 CP의 의미와 도입 요소들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다면 공정거래 CP는 형식적인 제도나 기준 정도에 불과하여 공정거래 CP의 실질적인 운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됩니다. CP 도입의 요소 중 하나인 자율준수 교육은 공정거래 CP 도입에 따른 운영 성과와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로서 기업의 자율준수 관리자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와 논의하여 공정거래 CP 교육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기업의 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가능하다면 구매, 판매, 계약, 총무 등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부서나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임원 또는 상급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별도로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본 요건은 중소기업의 경우 권장사항으로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번째로 공정거래 CP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내부 감시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기업은 공정거래 CP 운영을 위하여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행위의 예방 또는 조기 발견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내부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부 감시체계는 크게 공정거래 CP의 준수 여부를 관리, 감독하기 위한 체계와 기업 임직원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방지 등을 위해 자율준수 관리자와 소통하는 형태의 감시체계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자율준수 관리자가 속한 부서에서 보통의 부서에 대해 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하거나 계약 및 거래 등에 있어 사전에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추진 방법을 미리 협의하는 것이 대표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 CP를 운영 중인 기업에서는 이런 것을 위험, 평가 및 사전 업무 협의 제도의 형태로 세분화하며 구축한 뒤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후자와 같이 임직원들이 자율준수 관리자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의사소통 체계가 필요합니다. 공정거래 CP에서는 보통 별도의 내부 고발 시스템을 구축하여 법 위반 행위를 하였거나 그 행위를 목격한 임직원, 협력업체 등 제3의 이해관계자들이 소속 부서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자율준수 관리자 또는 공정거래 CP 전담부서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공정거래 CP를 포함하여 기업의 준법 경영과 윤리 경영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기업 전사 차원의 익명신고센터, 제보센터, 클린신고센터, 신문고 등의 형태로 운영되기도 합니다. 또한 공정거래 CP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신고 또는 제보자는 신고나 제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합니다. 공정거래 CP를 운영 중인 기업은 이러한 임직원에 대한 보호 근거와 방법 등에 대하여 공정거래 CP 기준 또는 규정에 관련 내용을 명시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렇게 구축되고 운용되는 내부 감시체계 운영 성과는 최소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대표이사 또는 최고의사결정기구에 반드시 보고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사실이 제대로 보고되지 않는다면 내부 감시체계는 형식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7번째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공정거래 CP 운영을 통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위반한 임직원을 확인하였다면 다시는 법 위반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여 대상자를 제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 위반 행위의 정도, 회사에 끼친 손해의 범위, 행위자의 이익 편취 수준 등을 감안하여 제재 수준을 세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기준의 경우 일반적으로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징계 요청까지의 과정은 자율준수 관리자가 주관하고 이후 구체적인 제재 처분의 경우 인사 또는 감사부서가 실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공정거래 CP 전담부서의 규모 등에 따라 조사 및 제재, 처분 일체의 권한을 자율준수 관리자가 갖고 직접 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상당 기간 공정거래 CP를 운영한 기업의 경우 임직원에 대한 제재 외에도 공정거래 CP 교육 실적, 법 위반 예방 성과 등 공정거래 CP 운영에 기여한 임직원을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기본으로 하되 우수한 임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함께 운영한다면 공정거래 CP 운영 성과는 훨씬 더 커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정거래 CP의 효과성 평가와 개선 조치입니다. 앞서 제시한 7가지 요소가 정상적으로 구축되고 실행되고 있더라도 그 성과가 실질적으로 기업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도입의 요소 일부 또는 전부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구축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그 실태와 성과를 객관적으로 냉정하고 엄격하게 평가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해 지속적인 개선과 보완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효과성 평가는 자율준수 관리자가 스스로 그 성과를 평가하고 최고의사결정기구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여 개선과 보완을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공정거래 CP를 상당 기간 운영한 기업들의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기업 외부 전문가 협의체 또는 심의회 등을 구성하여 평가를 의뢰하거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CP 등급 평가를 신청하여 그 결과를 활용해 개선과 보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공정거래 CP의 도입 요건을 기업에서 실제로 운영 중인 사례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CP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에 관한 사례입니다. 기업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사항을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지체 없이 시행해야 합니다. 본 화면에 제시된 사례는 실제 활용하고 있는 공정거래 CP 기준 및 절차 관련 규정의 목차 및 주요 내용에 해당합니다. 제시된 사례를 보시면 총칙에서 공정거래 CP의 목적과 원칙 등에 대해 제시하고 이후 제2장부터 제6장까지 CP의 나머지 도입 요건들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자율준수 관리자를 임명하고 권한과 업무를 명시하거나 임직원에 대한 제재 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규정화 또는 내규화해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준과 절차를 최우선적으로 잘 마련해야만 CP 운영을 총괄하고 자율준수 관리자와 CP 관련 부서를 포함 전 임직원들이 공정거래 CP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며 준수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기업 또는 공정거래 CP를 상당 기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공정거래 CP 관련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율준수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CP 운영에 관련된 자문을 구하는 경우도 있으며 임직원에 대한 제재와 별개로 우수 임직원에 대한 포상 기준을 기존의 인사규정 또는 취업규정이 아닌 공정거래 CP 규정 또는 내규에 별도로 마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최고 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고 경영자가 정말 공정거래 CP를 운영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에 해당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요. 이는 대내외적으로 의사를 표명하는 것과 자율준수 의지를 실제 기업 운영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대내외적인 방법으로는 기업의 주요 행사, 전 임직원 대상 교육, 간담회 등을 통해 최고 경영자가 직접 공정거래 CP의 필요성, 중요성, 실천 의지 등을 표명하게 됩니다. 이렇게 표명한 결과는 기업의 사내 게시판, 외부 홈페이지, 기업 업무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전자메일 등의 매체를 활용하여 기록하고 알리게 되며 기업에 따라 최고 경영자의 자율준수 실천 의지가 확인된 행사를 홍보 자료로 활용하여 언론사와의 협업을 통해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기업이 어떤 사업을 새로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간, 인력, 자본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공정거래 CP도 이와 다르지 않으므로 최고 경영자가 공정거래 CP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얼마나 또 어떻게 지원하는지 여부가 그 의지를 표명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제시된 사례는 공정거래 CP를 운영 중인 기업의 공정거래 CP 관련 예산 편성 세부 내용 및 증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CP 운영에 필요한 부서장, 부서, 실무자를 인사발령 조치하고 제시된 표와 같이 교육훈련비 및 자문료 등 공정거래 CP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별도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제시된 사례의 경우 공정거래 CP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전년 대비 증감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최고 경영자의 공정거래 CP 준수 의지가 확인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공정거래 CP 운영을 담당하는 자율준수 관리자의 임명에 관한 사례입니다. 보통 기업 입장에서 기업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추진하거나 대표 의사 또는 사장 등이 직접 결정하게 됩니다.
공정거래 CP는 준법 경영에 대한 기업의 의지이자 기업 소속 임직원 의식의 변화와 개선을 도모하는 중대한 사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정거래 CP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게 될 자율준수관리자는 상당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을 수 있는 상법상의 임원 또는 그에 준하는 자가 지정되어야 하며 이 역시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와 같은 최고의사결정기구 또는 결정권자가 직접 지정하여야 합니다. 제시된 사례는 기업에서 자율준수관리자를 지정할 때 기준으로 삼고 있는 요건에 관한 것입니다. 공정거래 관련 법규 전문 지식을 기반으로 상당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부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의 경우 최고 경영자, 즉 대표이사나 사장이 스스로 자율준수 관리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최고 경영자의 공정거래 CP 준수 의지를 나타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나 최고 경영자는 공정거래 CP의 실질적인 내용을 상시 검토하고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가급적 별도의 자율준수 관리자를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 네 번째로 자율준수 편람의 제작과 활용에 관한 사례입니다. 자율준수 편람은 앞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공정거래 CP 운영에 관한 매뉴얼, 지침서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정거래 관련 법규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 등을 보유한 자율준수 관리자의 책임하에 기업 임직원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활용이 간편하게 작성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본 화면에 제시된 사례는 실제 공정거래 CP를 운영하는 기업의 자율준수 편람의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시된 목차를 보시면 공정거래 CP가 무엇인지 정의와 필요성, 유효성을 소개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소개하며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기업 임직원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Q&A나 체크리스트를 포함하고 있기도 합니다. 아울러 마지막에 실제 기업에서 확인된 법, 준수 또는 위반 사례도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율준수 편람은 공정거래 CP가 도입된 초창기에는 책자로 제작되어 기업 내 전 부서에 비치하였는지 여부가 중시되기도 하였으나 최근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및 동영상 콘텐츠 등 활용이 간편한 형태로 또는 매체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책자로 제작하기보다는 전자 매뉴얼 형태로 제작하여 임직원들이 언제 어디서나 PC 또는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학습 및 업무에 적용해 더 손쉽게 활용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즉 자율준수 편람은 충실한 내용을 보다 알기 쉽게 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작된 편람이 기업 임직원들에게 얼마나 더 간편하게, 친숙하게, 시간과 장소에 무관하게, 활용하기 편하게 제공되고 있는지 여부도 반드시 고려하여 제작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앞서 소개한 공정거래 CP의 도입 요건들을 제대로 구축하였다면 기업 안에 마련된 기준, 규정, 매뉴얼 등을 바탕으로 기업 소속 전 임직원들에게 공정거래 CP가 내재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은 이러한 취지에서 필요한 것으로 기업은 효과적이고 정기적인 공정거래 CP 교육을 통해 임직원들이 공정거래 CP 준수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모든 업무 수행에 있어 공정거래 CP 준수를 당연한 절차이자 일상화된 행동이 되게 해야 합니다. 제시된 사례는 공정거래 CP를 운영 중인 기업의 연간 교육 일정입니다. 이 기업의 사례를 보면 연간 교육 일정을 수립하고 공정거래법과 함께 건설업계에서 많이 적용되는 하도급법에 대한 집중교육 과정을 연간 각 2회씩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연중 상시로 비교적 가벼운 형태의 교육, 즉 퀴즈풀이나 사례 소개 등과 같은 교육을 추가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다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 CP 교육 전담 강사를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변화하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의 가장 최근 내용들이 교육에 반영될 수 있으며 보다 다양한 형태의 교육 콘텐츠 개발도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공정거래 CP 교육 성과 제고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요건인 내부 감시 체계 구축입니다. 앞서 다룬 바와 같이 내부 감시 체계는 크게 공정거래 CP의 준수 여부를 관리, 감독하기 위한 체계와 기업 임직원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방지 등을 위하여 자율준수 관리자와 소통하는 형태의 감시 체계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기업의 자율준수 관리자와 공정거래 CP 전담부서는 공정거래 CP의 도입 요건으로서 단순히 이러한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감시체계 운영을 통해 법 위반 행위를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내부 감시체계는 모니터링, 감사, 임명신고, 사전 업무 협의 등의 형태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제시된 사례는 이중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행위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제도 운영에 해당합니다. 사례에 제시된 기업의 경우 공정거래 CP 운영과 관련하여 내부 임직원용과 외부 기업용 익명신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 임직원의 경우 임직원 본인 또는 다른 임직원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행위를 확인한 경우에 이를 자율준수 관리자에게 직접 신고하게 되고 외부 고객, 특히 기업과 직접 거래하는 이해 당사자 또는 일반 소비자 등의 임직원의 법 위반 행위를 인지한 경우 익명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들의 경우 대부분 신문고, 임명신고센터, 윤리경영센터, 준법지원실 등의 명칭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외에 임직원들의 비위 행위에 대하여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는 절차나 제도를 이미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CP의 감시체계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아서 공정거래 CP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 상당수는 기존 신문고나 임명신고센터의 제보, 대상 행위 비리 행위로 공정거래 CP 위반을 추가하여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음 7번째인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 요건은 쉽게 이해하면 신상필벌이라는 사자성어를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공정거래 CP도 결국 기업 임직원 입장에서 지켜야 할 규범이자 기준이니만큼 이를 지키지 않는 행위는 결국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여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시된 사례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을 포함 공정거래 CP 규정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한 제재 절차에 관한 것입니다. 사례에 제시된 기업은 공정거래 준수팀이라는 공정거래 CP 전담부서를 두고서 법 위반 행위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자율준수 관리자가 지시하에 직접 위반자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사한 결과는 자율준수 관리자가 최고 경영자에게 보고하게 되고 자율준수 관리자는 보고 결과를 근거로 인사 담당 부서에 징계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후 인사부서는 요구 내용에 따라 징계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대상자 및 자율준수 관리자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큰 틀에서 일반적인 내규 위반에 따른 징계 절차와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인사부서나 감사부서가 아닌 공정거래 CP 전담부서가 관련 정보를 직접 수집하고 조사를 시행한다는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공정거래 CP 운영의 독립성을 인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8번째 도입 요건인 효과성 평가와 개선 조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업이 공정거래 CP를 상당 기간 운영하였다면 그 결과 임직원들의 의식 제고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 제3의 계약 당사자나 일반 고객들과의 거래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공정거래 법규 위반으로 인한 기업의 손해예방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 등 실질적인 성과를 측정하고 측정 결과를 활용하여 기업의 공정거래 CP 운영 개선에 활용돼야 합니다. 효과성 평가는 이러한 취지를 실천하기 위하여 CP의 도입 요소에 포함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실천 과제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시된 사례는 효과성 평가 방법 중 하나인 CP 운영 설문조사를 제시한 것입니다. 사례에 제시된 기업의 경우 크게 CP 교육, CP 규정, 인사조치의 3가지 측면에서 이를 적용받는 임직원부터 제3의 이해관계자들까지 폭넓은 대상을 상대로 공정거래 CP 운영 성과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만족도, 인지 수준 등이 낮은 요소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효과성 평가의 경우 제시된 사례처럼 설문을 통해 만족 수준 및 이해도 등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 반면 상당 기간 공정거래 CP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앞서 CP 기준과 절차 마련 소개 과정에서 소개한 자율준수 협의회와 같은 외부 전문가 집단, 법무법인의 효과성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함께 수행하고 있는 CP 등급 평가를 신청하여 기업의 공정거래, CP 운영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부족한 부분의 개선을 도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CP 등급 평가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정거래 CP 8가지 도입 요소에 대하여 실제 운영 사례들을 중심으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세 번째 주제로 CP 등급 평가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P 등급 평가라는 용어, 앞의 내용을 충실히 들으셨다면 조금은 익숙한 표현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앞에서 공정거래 CP의 8대 요소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8번째 요건인 효과성 평가의 한 방법으로 짧게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효과성 평가는 기업의 CP 운영 성과를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측정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 조치를 추진하는 개념으로 소개해드렸는데요. CP 등급 평가는 효과성 평가의 여러 방법 중 공정성과 전문성, 그리고 객관성을 가장 충실히 갖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CP 등급 평가는 공정거래 CP를 도입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기업의 CP 운영 실적 등을 평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별로 평가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단 CP 운영 실적이 1년 미만이라도 상당한 수준의 운영 성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얼마든지 평가를 신청하여 등급을 취득해 볼 수 있습니다. CP 등급 평가는 무엇보다 공정거래 CP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평가위원들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등으로 구성된 CP 등급평가 평가위원회가 직접 수행한다는 점에서 공정거래 CP 운영 성과를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거래 CP를 상당 기간 운영한 기업이라면 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권장합니다. CP 등급평가 평가위원회 임기는 2년이며 보통 18명의 외부 전문가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및 간사로 구성됩니다. 평가위원회는 실질적인 평가를 모두 주관하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평가 절차 진행을 위한 사무국의 역할 및 평가 결과의 공정거래위원회 보고 업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최종 검토하여 등급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개별 기업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참고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종 등급 결정 및 통보 전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 등 등급 부여 관련 부적절한 사유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등급 부여를 보류하거나 평가 등급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평가 등급 보류 또는 미부여 사항 결정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별도의 평가 등급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등급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CP 등급 평가 절차는 제시된 자료와 같이 크게 4단계로 구분되어 진행됩니다. 신청서 및 실적 보고서 제출, 서류평가와 현장평가 진행, 평가 점수 산정 및 평가 등급 산정, 공정거래위원회 최종 검토에 따른 평가 등급 공표 및 인센티브 부여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CP 등급 평가의 평가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내 자료를 마련하여 세부적으로 다룰 예정이니 본 제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자료 좌측 하단에 표기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누리집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CP 등급 평가의 평가 기준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시된 자료의 좌측을 보시면 평가 기준이라고 하여 순환하는 원형 도표의 평가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공정거래 CP는 1. 공정거래 CP의 구축 2. 공정거래 CP 문화의 전파와 확산 3. CP의 운영 4. 평가와 피드백이라는 4개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아래 총 7개가 평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무상 영어 표현의 첫 글자를 따서 C, D, O, E와의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서도 편의상 C 영역, D 영역 등의 표현을 사용하겠습니다. 먼저 기준 C에 포함된 C1, CP 도입과 운영 방침 수립 및 C2, 최고 경영진의 지원은 앞서 공정거래 CP 도입 요건에서 다룬 바 있는 CP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최고 경영진의 지원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표기되어 있진 않지만 도입 요건의 자율준수 관리자 임명도 본 C 기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D에 포함된 D1, 자율준수 편람 및 D2, 교육 훈련 프로그램의 경우 도입 요건의 편람의 제작 활용과 자율준수 교육 시행에 해당하는 기준이며 5에 포함된 사전 감시 체계와 제재 및 인센티브 시스템은 도입 요건의 내부 감시 체계와 법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요건에 대한 평가 기준에 해당하지만
CP 등급 평가는 단순히 제재 측면이 아닌 우수 임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시스템 구축 및 운용 여부까지 평가의 범위가 더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이에 포함된 효과성 평가와 개선은 앞선 도입 요건으로 효과성 평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체 효과성 평가, 외부 전문가 집단 의뢰 형태의 평가, CP 등급 평가의 시행 여부 등을 포괄하여 평가하는 개념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마련된 평가 기준이 공정하게 적용되고 평가되려면 그 방법이나 지표가 명확하고 세부적으로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CP 등급 평가는 총 22개의 평가 지표와 66개의 세부 측정 지표를 별도로 구성하고 있어 평가위원들이 보다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공정거래 CP 운영 성과를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단 이 경우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이보다 조금 적은 17개 평가 지표 및 54개 세부 측정 지표를 적용하게 됩니다. 아울러 본 자료에서 소개되진 않았으나 66개 세부 측정 지표와 관련하여 평가위원들의 일관성 있는 평가 및 평가의 효율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평가 신청 기업들의 평가 준비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별도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세부 측정 지표와 평가 가이드라인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전문가 및 공정거래 CP 운영, 기업 실무자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거쳐 매년 수정 및 보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CP 등급 평가의 세부 측정 지표 및 평가 가이드라인 관련 더 구체적인 내용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P 등급 평가는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효과성 평가의 방법이라는 장점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부여하는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CP 등급 평가는 앞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종 평가 등급을 결정하고 그 사실을 개별 기업에게 공표하게 됩니다. 이 평가 등급은 가장 높은 최우수 등급인 AAA부터 가장 낮은 매우 미흡 등급인 D등급까지 총 6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중 비교적 우수에 해당하는 A등급 이상을 취득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공하는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인센티브의 경우 직권조사 면제, 공표명령 면제 또는 감경, 평가증 수여, 위원장 표창까지 총 4가지 종류가 등급에 따라 차등하여 주어지고 등급은 부여일부터 2년까지 유효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나 공표명령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경감시킬 수 있어 법 위반 또는 법 위반 혐의로 인한 기업의 시간과 비용, 손실 및 기업 이미지 손실 등을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표창을 통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를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기업 이미지 개선도 기대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직권조사 면제 및 공표명령의 경우 적용되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와 적용 배제 예의 사유 등이 존재하고 CP 등급 평가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사건이 있는 경우 추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평가 등급 부여가 보류되는 등의 여지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해당 인센티브의 적용과 해석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별도로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공정거래 CP는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을까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발간하고 있는 통계연부에 기재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기준 공정거래 CP를 도입한 기업 수는 약 200여 개 수준에 불과하였으나 이후 도입 기업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2019년에는 2005년에 비해 3배 이상이 늘어난 약 700개 기업이 공정거래 CP를 도입하고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편 CP 등급 평가 신청 기업의 경우 연평균 20개 미만 기업들이 꾸준히 평가를 신청하고 있고 대다수 기업이 A등급 이상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CP 등급 평가의 경우 취득한 등급의 유효기간이 2년에 해당함에 따라 A등급 이상을 취득한 기업의 경우 그 다음 연도에는 등급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신청 기업 수의 변화폭이 다소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CP 등급 평가를 연속으로 신청한 기업에 대해 기존에 제공하던 생략지표 적용 및 가점 부여 외에도 평가 신청 수수료를 일부를 감면하는 등의 추가 요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CP 등급 평가 관련 인센티브의 범위와 종류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중에 있으며 2019년 이후 공공기관의 CP 도입이 계속 이어지는 만큼 2020년 이후에는 CP 등급 평가에 참여할 기업 수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공정거래 CP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정거래 CP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안하고 확산하고 있는 제도이나 그 과정에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도 다양한 역할을 통해 공정거래 CP를 포함 공정거래 문화 확산 및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07년 12월에 설립된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으로 크게 불공정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자율적인 조정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구제하는 분쟁 조정, 국내 경제시장 상황의 분석과 조사를 통한 연구,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위탁하는 사업의 3가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설립 당시만 해도 분쟁 조정 사업을 통한 중소사업자의 피해 구제에 주안점을 두고 매년 지속적으로 성장해 오다가 2010년 CP 등급 평가 업무를 포함하여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 등 위수탁사업 업무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됨과 동시에 연구 기능 역시 지속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2020년 9월 기준 CP 등급 평가와는 또 다른 공정거래위원회의 평가 업무인 공정거래 협약평가를 포함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까지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필요한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정거래 질서 확립 및 공정거래 문화 조성을 위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역할 및 업무 범위 확대에 대하여 다양한 논의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중소사업자뿐만 아니라 공정거래 CP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기업, CP부서 소속 임직원분들에게 유용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그 밖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주요 사업에 대한 세부 내용 및 활용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누리집을 활용하시면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어떤 관계이며 각각의 역할은 어떻게 다를까요? 본 자료에서 개별 기관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모두 다 소개할 수는 없으므로 조정원의 주요 사업들과 비교하여 차이점을 간략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불공정 거래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중소사업자들에 대한 피해 구제 업무를 담당하나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조사하여 갑의 지위를 지닌 사업 행위자에 대한 행정적인 제재 또는 처분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불공정 거래 행위로 인한 분쟁에 대해 분쟁 당사자들의 자율적인 협의를 통한 합의를 도출하고 피해를 구제하는 역할을 하게 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엄격한 법 해석 및 집행을 하고 과징금 및 시정명령 등의 강제성 있는 행정 제재를 담당하게 됩니다. 한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거래 CP 확산, 활동 및 CP 등급 평가, 공정거래 분야 연구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공정거래 질서 조성 및 문화 확산을 도모하는 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엄격한 경쟁법 집행 및 공정거래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보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모든 사업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법률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으므로 각 기관의 기능은 상이하지만 큰 틀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효과적인 경쟁법 집행과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향하는 방향에 있어 공통점이 있으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고 지원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거래 CP의 확산을 위하여 다음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CP 규정에 근거하여 2010년부터 조정원의 CP 등급평가 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매년 CP 등급평가 절차를 추진한 뒤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CP 포럼을 개최하여 공정거래 정책 방향, CP 운영 우수 사례, CP 등급 평가 제도 소개 등 CP 도입과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보 제공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CP 운영 우수 기업의 자율준수 관리자가 직접 참여하는 사례 발표회 및 공공기관 CP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간담회 등 공정거래 CP 확산을 위한 다양한 행사도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CP 등급평가 신청을 준비 중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CP 등급평가 절차, 평가 기준, 실적보고서 작성 방법 등에 대한 업무 설명회와 상담을 제공합니다. 또한 본 안내 자료를 포함 CP 관련 다양한 자료들을 제작하고 배포하며 기업들이 보다 쉽게 CP를 도입하고 CP 운영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공기관 CP 도입 주제를 포함하여 공정거래 CP 도입 및 운영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으므로 공정거래 CP 도입과 확산을 위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역할과 입지 역시 그에 맞게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개관에 대한 안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자료에서 소개된 내용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문의는 홈페이지 우측 하단에 있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누리집 또는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